네, 전 시간에 저희는 그 훈련 특성과 훈련 타겟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 행렬과 타겟 벡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피처와 타겟을 합쳐가지고 그냥 데이터라고만 할게요. 데이터들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할 때 우리는 데이터들을 섞지 않았고요. 셔플. 데이터들을 섞지 않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에서 35개는 트레인 셋, 그 다음에 끝에 14개는 테스트 셋, 이렇게 순차 추출, 시퀀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시퀀셜 샘플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넘파이 배열의 슬라이싱만 이용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0번부터 35번까지, 35번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셋에는 도미,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만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셋에는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될 때 어떤 생선이 들어가더라도 가장 가까운 5개를 찾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5개는 누가 되겠다? 도미라고 하는 어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뭐라고밖에 예측을 못한다? 브림이라고밖에는 예측을 못한다. 도미라고밖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샘플링 편향이 발생을 했었어요. 샘플링 편향이 발생했었고, 이제 그러면 샘플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섞은 거에서 앞에서 35개, 뒤에서 14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도미와 빙어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섞여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랜덤 샘플링이에요. 저희가 R에서 랜덤 샘플 했던 거 기억나세요? R에서 랜덤 샘플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배열 0에서부터 우리 지금 49번 49개죠. 49개니까 0에서부터 48번까지 있겠죠. 그 인덱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인덱스들을 랜덤하게 섞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인덱스들을 랜덤하게 섞어주는 방법은 파이썬에서도 가능합니다. 랜덤 모듈에 뭐가 있냐면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셔플은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시퀀스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레이, 리스트나 어레이와 같은 것들, 리스트나 배열 같은 것들을 넘겨주면 얘가 랜덤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섞으면 될까요? 0번부터 49번까지 49개 있죠. 숫자가 49개 있었잖아요. 49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섞으면 된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A 레인지. 결과가 리턴 값이 없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인덱스라고 할까요? 리턴 값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덱스를 numpy.a range 49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면 0번부터 48번까지 49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numpy.random.shuffle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셔플이 뭐라 그랬어요? 섞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랜덤하게 섞어주는 걸 셔플이라고 한다 그랬죠. 셔플하고 난 다음에 IDX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처음에 IDX는 0번부터 48번까지 쭉 일씩 증가하는 숫자였는데 얘네들을 무작위로 섞어버리면 이렇게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숫자들 앞에서 35개 딱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들만 X에서 선택하고 Y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14개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X에서 선택하고 Y에서 선택하면 그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X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Y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랭스와 위드스를 가지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무게와 랭스를 가지고 있었던 X. 그 다음에 어종만 가지고 있었던 Y. 두 개가 있었죠. 둘 다 인덱스가 0번부터 0번, 1번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48번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 IDX라고 하는 게 0번부터 48번까지 이 인덱스란 말이에요. 인덱스. 그 인덱스를 랜덤하게 섞어요. 랜덤하게 섞으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거에서 앞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앞에서 35개를 선택하자. 그럼 어떻게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7번만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33번 선택하고 뭐 29번 선택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뽑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IDX를 이렇게 섞여져 있는 IDX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래서 이 방법 썼잖아요. 랜덤하게 인덱스들을 랜덤하게 섞어버린 다음에 그 랜덤하게 섞여진 인덱스를 가지고서 앞에서 35개, 뒤에서 14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X와 Y를 서로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IDX를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리턴 값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X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피처들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타겟도 트레인 타겟과 테스트 타겟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제가 그 줄 바꾸기 위해서 그 백슬래시를 하나 넣을게요. 그 파이썬에서 그 한 줄을 의미를 할 때 train, test, split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요. 시작하는 괄호가 있으면 여기서 줄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괄호가 그 문장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나는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은 어디에서 끝나는 괄호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끝나는 괄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여기는 괄호가 나오지 않았죠. 괄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첫 번째 라인에서 문장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를 여기서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문장이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길어서 여기가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길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그냥 좀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아래쪽으로 내렸고 뭐 굳이 내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상관은 없으시고 X하고 Y를 넘겨주시면 되죠. X하고 Y를 넘기시면 돼요. X 특성 배열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거고요. 타겟 벡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또 전달하면 될까요? 트레인셋의 사이즈를 넘기면 돼요. 35개로 하겠다 라고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줘야 될 게 뭐예요? 셔플, 섞겠다 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죠. 섞겠다, 기본값은 뭐예요? true. 그래서 사실은 셔플 true는 생략해도 돼요.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 자, 이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랜덤 넘파이에서 랜덤 모듈을 사용하실 때 난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난수들을 만들어내는 순서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씨앗을 설정을 했었죠. 난수들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seed라고 했었죠. seed 기억나세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랜덤의 seed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난수들의 seed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랜덤 스테이트의 숫자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숫자로 써주시면 그 트레인과 테스트가 나눠지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호출할 때마다 랜덤 넘버가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위쪽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실행할 때마다 여기 숫자가 달라져요. 카드는 섞을 때마다 카드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셔플이 딱 그거예요.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섞어줄 때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seed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seed. 그래서 seed를 설정하는 게 트레인 테스트에서는 랜덤 스테이트예요. seed가 아닙니다. 랜덤 스테이트예요. 랜덤 스테이트. 자, 이해되시죠? 네, 몇 가지만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셋 사이즈, 훈련셋 크기고요. 셔플은 뭐예요? 셔플은 뭘 하겠다? 무작위로 섞겠다. 무작위로 섞음. true로 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생략해도 돼요. 왜 생략해도 될까요? 셔플 true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셔플 true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뭐예요? 이건 난수의 seed 설정이에요. 난수 seed 설정. true가 기본값입니다.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true는 생략 가능해요. true는. 왜?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true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되셨죠? 자, 볼까요? 자, 이게 랜덤 샘플링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뭐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하게끔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한테 훈련셋의 크기가 얼마다, 테스트셋의 크기가 얼마다, 섞을 거냐 말 거냐, 섞을 거다라고 하면 그게 랜덤 샘플링인 거고 섞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sequential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결과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쉐입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트레인과 테스트의 쉐입 확인. 제대로 나눠졌느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트레인 세트의 쉐입과 테스트 셋의 쉐입을 한번 보세요. 트레인 셋 35개 맞죠? 특성 2개, 웨이트하고 랭스 있어야 되잖아요. 테스트 셋, 샘플 14개 있어야 되죠. 특성은 웨이트하고 랭스 2개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죠? 타겟도 그러면 똑같은 개수가 돼야 돼요. 그죠? 타겟의 쉐입, 타겟 테스트의 쉐입. 트레인 타겟은 샘플 35개가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 타겟은 샘플 14개가 있어야 돼요. 1차원 배열. 특성들은, 피처들은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타겟들은 1차원 배열. 자, 모양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럼 랜덤하게 잘 섞였는지를 봐야 되겠죠. 랜덤하게 잘 섞였는지를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numpy.unique로 볼까요? y train 어떻게 나눠졌는지 볼게요. 개수도 같이 볼까요? return count 출력. 도미와 스멜트가 24개와 11개로 나눠졌어요. 자, 비율 한번 볼까요? 비율. 24개, 35개 중에 24개, 35개 중에 11개. 비율이 68%, 31%. 대략 7대3 정도로 나눠지긴 했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잘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테스트 셋을 볼게요. numpy.unique 보죠. y 테스트. 여기서도 개수도 같이 볼까요? return count 출력. 도미와 빙어가 11개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비율을 한번 볼까요? 비율을 보시면 14개 중에 11개고요. 그죠? 11개 중에 14개 중에 3개예요. 비율이 78%와 21%예요. 테스트 셋에서 도미가 조금 더 비율이 좀 더 많군요. 그러니까 비율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지금.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훈련 셋에서 68%, 테스트 셋에서 31%. 네, 그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훈련 셋에서 도미가 68%, 빙어가 31%.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도미가 78%, 빙어가 21%.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약간의 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섞여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랜덤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랜덤 샘플링. 그냥 트레인 테스트 하고요. 사이즈 주고요. 셔플 추론은 생략해도 되고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드를 결정해 주는 경우만 랜덤 스테이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눴으니까 모델을 다시 만들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평가를 해봐야 되죠.
그렇죠? 네. 트랜스과 테스트셋 시각화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X 트레인과 X 테스트를 시각화를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Y축에 웨이트를 넣을까요? X축에 랭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셋을 먼저 그려보죠. plt.scatter라고 그리시면 될 거예요. plt.scatter 이게 점을 그리는 거예요. X축은 랭스 그리기로 했죠. 랭스니까 트레인 세트에서 로우는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되고요. 1번이죠. 1번이 랭스예요. 1번이. 그쵸? 그 다음에 X 트레인 세트에서 로우는 전체를 선택하고요. 0번이 웨이트예요. 웨이트. 자, 레이블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트레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죠.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대문자로 썼으니까 여기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네. 변수 이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것만 그려볼까요? plt.show show 하기 전에 레이블을 보여주고 싶으면 레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아마 35개일 거예요. 35개. 35개 점을 찍은 거예요. 자, 이제 뭐를 추가하면 될까요? plt.scatter 점을 추가하시는데요. 트레인 세트에서 0번, 1번.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셋이죠. 테스트 셋. X 테스트 0번. 1번 컬럼에 있는 게 랭스, 0번 컬럼에 있는 게 웨이트예요. 웨이트. 그죠? 이렇게 하고 레이블은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트랜셋과 테스트셋 이렇게 있습니다. 0에서부터 40까지 변하는 숫자는 길이, 센티미터예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000까지 변하는 거는 무게, 그램이에요. 그램. 이해되시죠? plt.x 레이블 여기는 랭스예요. 랭스.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plt.y 레이블 여기는 웨이트예요. 단위는 그램입니다. 그램.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섞여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겠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5개를 이렇게 찾겠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5개를 찾아보면 브림, 도미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테스트셋 같으면 가장 가까운 5개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도미 쪽에 있죠. 도미. 이쪽이 도미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빙어. 그래서 여기는 빙어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셋이 어떻게 예측이 될까? 이 테스트셋이 어떻게 예측이 될까?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는 거죠. 이렇게 랜덤하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편향이 심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편향이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모델 훈련 하고요. 네. 모델 훈련 그리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KNN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생성을 했죠. 자, 이번에는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훈련 셋이 바뀌었어요. 그죠? 훈련 셋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을 시킬 때 훈련 셋이 X, train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도 줘야 돼요. 그렇죠? Y, train. 그러니까 훈련 셋이 있어야 되고 훈련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모델을 훈련 특성과 훈련 레이블에 피팅 시키는 거죠. 훈련 셋에 피팅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종이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종이다. 이렇게 피팅을 시키는 거죠. 자, 훈련 셋에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에서 평가를 내리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트레인 셋에서의 예측값이 있어야 돼요. 트레인 셋에서의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모델 sum predicted 여기에 무엇을 준다? 훈련 셋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 셋 예측 값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값과 예측 값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 값 y train 이게 실제 값이고요. 예측 값 train predict예요. 자, 이게 훈련 셋 정확도예요. 출력해 볼까요? train ACC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등호 2개. 네, 훈련 셋은 100%를 다 맞췄네요. 100%를 다 맞췄다는 얘기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면 임포트를 했었어요. 임포트. 무엇을 임포트를 했냐면 매트릭에 있는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를 했었고요. classification report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했었어요. 자, 여기 있는 confusion matrix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 confusion matrix를 사용하실 때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y2예요. 실제 값이 뭐냐 이거죠. 실제 값. 실제 값이 뭐예요? y train. 훈련 레이블이 실제 값이죠. 훈련 레이블이 실제 값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뭐예요? y predict. y predict. 그러니까 예측 값이 뭐냐? 실제 값이 뭐고 예측 값이 뭐냐?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있으면 무엇을 계산해 주겠다? confusion matrix를 계산해 주겠다. 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는 train prediction.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도미라고 하는 어종이 있었어요. 도미가 몇 개 있었어요? 24개가 있었어요. 전부 다 뭐라고 예측했어요? 도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11개가 있었는데 전부 뭐라고 예측을 했어요? 빙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맞춘 거죠. 도미라고 예측을 했고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35개가 전부 다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혼동행렬이라고 부른다.
오차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혼동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 confusion matrix. 자,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평가할 때는 무엇으로 모델을 평가해 보셔야 되냐 하면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를 보고서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셋의 점수와 훈련 셋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훈련 셋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고 훈련 셋에서는 100%인데 테스트 셋에서는 90%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훈련 셋의 과대적합, 오버 피팅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훈련 셋에서도 점수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 예측값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사용법. predict. 무엇을 넘기면 될까요? x 테스트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개를 맞았나? 이거를 찾아봐야죠. 그렇죠? numPy 점 mea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값은 y 테스트죠. 이것과 무엇이 테스트 predict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되겠죠. 여기도 100% 다 맞췄네. 틀린 게 없다는 얘기. 오차 행렬이 이쪽에 11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1.0이 아닐 텐데. 정확도가 한 7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68%? 그런가요? 정확도는 1.0인데 컨퓨전 매트릭스가 다르게 나왔어요? 코 트레인 세트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가 Y 트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레인 프리딕트고요. 이 트레인 프리딕트부터 먼저 보면 트레인 프리딕트는 우리 모델에서 훈련 셋을 가지고 예측한 값이에요. 예측한 값이고요. Y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쪽에서 보시면 위쪽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만들어낸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값이고요. 여기가 실제 값. 트레인 셋에서의 실제 값, 테스트 셋에서의 실제 값이에요. 변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밑에 있는 코드들은 그것들을 확인하는 코드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각화해서 살펴본 거고요. 35개와 11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걸 봤었던 거고 모델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X 트레인이라고 썼고요. Y 트레인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시킨 모델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훈련 셋을 넣어서 예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훈련 셋을 넣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 값의 정확도를 계산해 본 거예요. Y-train, train predict. 자, 여기 Y-train, train predict. 네. 컴퓨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생긴 것을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값이 불임이냐, 그 다음에 빙어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이 도미냐, 빙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여기가 24고 여기가 0이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도미가 24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11이라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멜트, 즉 빙어라고 하는 어종이 전부 11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합계죠. 합계 24개, 합계 11개. 이렇게 있었는데 빙어라고 예측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전부 다, 죄송합니다. 도미라고 예측한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한 건 11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개 중에 24개를 다 맞췄고요. 11개 중에 11개를 다 맞췄어요. 이게 오차 행렬입니다. 이게 오차 행렬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럼 테스트셋에서도요. 오차 행렬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시고요. 2개를 넘겨주시면 돼요. 2개를. 2개를 넘겨주면 되시는데 순서대로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값은 Y 테스트, 예측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11개 전부 다 정답으로 맞춘 거고요. 3개 정답으로 다 맞춘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테스트셋에서는 도미가 11개가 있었고요. 빙어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 11개를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했고요. 빙어라고 예측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빙어 같은 경우에는 빙어를 도미라고 예측한 건 하나도 없고요.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한 게 3개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도가 1.0이에요. 14개를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하니까 결과가 확 달라졌죠. 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십니까?